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피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피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지, 즉 정자를 차단을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난자를 차단하는 방법인지, 또는 수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착상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정자를 차단하는 일시적인 방법, 영구적인 방법, 그리고 난자를 차단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여성들이 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 피임약의 복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복용하게 되는,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경구 피임약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그런 이점은 사실 피임을 위해서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기능에 의해서 피임을 갖다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러 피임을 위한 그런 피임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생리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도 피임약을 먹기도 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복합 경구 피임약은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궁경관에 어떤 점액질의 농도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점도를 더 높여서 정자들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이 자궁벽에 착상이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배란을 갖다 억제하기도 하고, 또 난관의 운동성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래서 난자가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막기도 하고, 이렇게 경구 피임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보시면은 피임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점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이점으로는 단순하게 월경통이라든가 또는 월경 가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소할 수 있었고, 또 임신을 갖다가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골반염 감소라든가 또 양성 유방 종양 감소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그런 피임약들이, 경구 피임약들이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밸런스를 갖다 유지하는데 굉장히 또 뛰어난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드름 치료에도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드름 치료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호르몬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이제 이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드름 치료 효과도 있고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장암을 감소시키고 또 자궁 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불규칙한 출혈이라든가 이런 치료 효과도 있고요. 또 자궁내막증을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효과, 또 더불어서 갱년기 증세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이 경구 피임약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 밸런스를 갖다 유지한다는 거야.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경구 피임약은 여성들의 이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갖다가 좀 억제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죠. 아예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농도 이상 훨씬 작은 농도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억제가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요런 그 경구 피임약을 어느 기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호르몬 밸런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경구 피임약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이제 주로 배란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수정이라든가 착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피임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정자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난자와의 수정을 차단하는 남성 피임약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울버햄프턴 대학과 포르투갈 아베이루 대학 공동 연구팀은 정자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정자 꼬리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자의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단백질을 찾은 뒤 정자를 뚫고 들어가 이 단백질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맞춤형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성관계 몇 시간 전 또는 몇 분 전에만 투여해도 정자의 움직임이 멎어서 난자를 향해 헤엄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앞으로 2-3년 안에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거쳐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여성들이 피임약을 갖다가 이제 먹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데,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갖다 거두는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해요. 아직 시판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복용하는 피임약. 그래서 정자의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피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구 피임약이 개발됐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난자와 관련해서 여성과 관련해서 한시적인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난자의 배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즉 배란을 막아라.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배란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입으로 먹는 경구 피임약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하 이식 호르몬 피임제, 임플라뇨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팔뚝에 아예 그냥 삽입을 해요. 그 약재 같은 거를 갖다 삽입을 해서, 그래서 황체 호르몬인 레보놀 게스트롤을 갖다가 조금씩 분배하면서, 그러면서 배란을 갖다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갖다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누바링이라고 하는 피임 링인데, 링의 형태인데 이 링 자체가 또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을 소량 분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링이에요. 그래서 장치 형태인데 그런 링을 갖다가 이제 여성의 질내 자궁 입구에다가 이제 삽입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피임 패치를 부착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배멀미라든가 이런 것들 나지 말라고 패치를 갖다 부착해서 약물이 서서히 스며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갖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임 패치는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 이런 분비를 갖다가 이제 함으로써 배란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것들로 패치를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저 위쪽에 왼쪽에 그 보시는 저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한 4cm 정도 길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를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타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 호치키스 있죠. 호치키스 알을 갖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탁 찍듯이 이 살 있는 데다가 탁 때리면은 그 핀이 팍 들어가는데요. 그게 한 4cm 정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삽입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치, 몸에다 붙이는 패치. 요 이제 그 아랫배 쪽에다 붙이면은 그러면은 스며 들어가서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질 피임 링이에요. 누바링이라고 하는 건데 자궁 입구에 링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래서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난자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영구적으로 아예 난자를 배란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난소로부터 나팔관으로 배란하는 그쪽을 갖다가 아예 자르거나 묶거나 가지고 배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차단술이죠. 그래서 아예 난자의 공급을 갖다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수술을 함으로써 난관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묶는 거예요. 그럼 자른 다음에 교수님 왜 묶어요? 뭘? 그냥 아예 잘라서 막아버리던지 하지.
이게 표현은 영구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다시 저거를 갖다 풀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수술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남성의 경우도 정관 수술이 자른 다음에 묶어놓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저기를 갖다가 아예 이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피임 효과가 굉장히 큰 거의 반영구적인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러한 이제 방법 이외에 이제는 이제 3번,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수정이나 착상을 갖다가 이제 방해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바로 이렇게 수정 또는 이제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한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성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레보놀게스트렐 분비 자궁내 장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궁내에 장치를 함으로써 호르몬을 갖다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고 또 자궁내막 성장 감소로 인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또 한편으로는 자궁내 정자 운동을 갖다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자궁 경관 점액의 점도를 갖다가 증가시켜서 정자가 자궁 안쪽으로 진입을 해서 그래서 나팔관까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레보놀게스트렐 분비하는 그런 것들 갖다 저렇게 자궁 안에다가 장치를 하는데 T자 형태로 이렇게 자궁 깊숙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장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얇은 뭐랄까 실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기에다가 이제 묶어서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 자궁내 장치입니다. 저거는. 예. 이러한 이제 자궁내 장치가 있고요. 또 착상과 관련해서는 반영구적인 차단 방법으로서 이렇게 루프라고 하는 거. 아까 자궁내 장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 구리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루프를 자궁내에다 저렇게 똑같이 자궁 안쪽에다 장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나팔관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겠죠. 양쪽에. 거기를 갖다 이제 막아놓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혹시 저쪽으로 빠져서 들어간 놈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도록 하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빠져나올 수도 없게 하는 그런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자궁내 장치를 갖다 사용함으로써 거의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임신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꺼내서 해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능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피임을 하려고 했는데 또는 피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피임약을 안 먹었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콘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찢어졌거나 혹은 샜거나 뭐 여러 가지 의외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는 이제 원치 않아서 피임을 보통은 이제 하는데 어떤 진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강간이라든가 준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그 피임을 미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응급피임법입니다. 응급으로 이제 피임하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는 어떤 장치를 갖다가 삽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약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응급 피임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후에 수일 내에 임신을 갖다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 피임약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 즉 선택적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수용체를 조절하는 그런 이제 약물을 활용할 방법이 있고요. 또 프로게스텐 제제가 또 있고요. 프로게스틴, 에스트로겐 결합형 제제가 있고, 요건 약물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구리로 만들어진 자궁내 장치를 갖다가
성관계 후지만은 이제 함으로써 착상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혹시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려와서 자궁에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방비 성관계 후 5일까지 적용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응급 피임약을 갖다 이제 먹게 되면은 성관계 후에 보통 72시간 내에는 복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피임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농도에 따라서 하나를 먹는 방법이 있고 두 알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떠한 호르몬을 갖다가 차단을 하느냐, 어떠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착상을 방해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또 달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복용하는 피임약이 아니라 자궁 내 장치입니다. 수정 내 착상이 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레보노게스테릴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제를 갖다 통해서 복용을 했을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 95% 피임 효과가 있어요. 100%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48시간 이내에는 뚝 떨어져서 85%, 72시간 이내에는 58%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레보노게스테릴 성분을 갖다 포함한 약이 이제 저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약이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기타 피임 방법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기타 피임 방법으로 생리주기법 뿐만 아니라 기초체온 측정법, 또 점액관찰법, 그리고 지뢰사정법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피임법이 아니에요. 이러한 피임 방법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실게요. 피임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피임 종류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생리주기법이라고 해서 생리주기로 가임기 계산해서 안전할 때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질외 사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다가 이제 밖으로 빼서 밖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피임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피임이 아닌 거예요? 네, 아예? 이거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고 속하지도 않는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성교육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두 가지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고 빼고 있어요. 네. 아예 빼는구나. 네, 질외 사정은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거예요? 거의 실패율이 거의 뭐 30-40% 정도 되죠. 진짜요? 제대로 해도. 그리고요, 사정을 할 때요, 사정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정하는 그 중간에 쿠팩도 나오고, 쿠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쿠팩 들어봤잖아요. 쿠팩이 뭐냐면, 배우죠. 여러 가지 소변이 나올 때, 남자들 요도에 나오는 소변하고 저녁에 나오는 통로가 똑같잖아요.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처음에 이제 발기가 되면, 하얀, 약간 좀 묽은, 약간 맑은 액체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소변을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도 이제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정만 할 때만 나올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는 쪽 중에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100%의 피임률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지혜사정은 굉장히 또 낮잖아요. 그거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피임법이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겠네요. 특히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저 채팅방에서 그 질외 사정으로 실패율 0% 도전하고 있다고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진짜 질외 사정을 해가지고 진짜 한 몇백 번 했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정자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인종자증 이런 건가요? 네. 진짜.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0%에 도전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선호돼서 여러분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질외사정이나 그런 피임법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많이 청소년들이 상담이 오냐면 임신됐다고. 살려달라고. 또 제가 건드렸는데 마이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타요.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요 동영상 조금 더 있지만 시간이 꽤 경과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피임법이 다양한 피임법이 있는데요.
그 피임법의 성공률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수술이라든가 또는 난관 결찰술과 같이 거의 반영구적인 그런 방법의 경우에는 99% 정도의 그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어요. 피임법이. 100%는 없습니다. 왜? 정관수술을 했는데 그랬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라든가 또는 분명히 100%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게 나중에 다시 풀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예가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소개가 됐었던 먹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이 98%예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떨어져도 97%, 96%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높은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궁내 장치, 이건 장치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루프라고 하는 장치를 갖다 하는 것이 99%. 자, 페미돔이라든가 콘돔이라든가 콘돔 생각보다도 낮지요. 85%예요. 15% 실패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콘돔을 갖다가 사실은 관계를 갖다 맺기 훨씬 전부터도 착용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페미돔 같은 경우는 더 저게 이렇게 몸에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진료의 사정 더 낮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0에서 40%가 거의 실패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임법으로 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정제의 경우에도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그래도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까운 먹는 피임약 또는 저렇게 수술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이제 그 삽입하는 거, 그 피부 안에다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들은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개발이 된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종 피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동영상 조금 길어요. 한 10분 정도 되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남녀 관계에서는 성생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 굉장히 성관계 연령도 자꾸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제대로 된 피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제일 기본이다 생각하면 돼요. 피임 방법을 일단 크게 그 영구 피임하고 조절하는 피임으로 볼 수 있고 영구 피임은 뭐 남자가 하는 건 정관 수술이고 여자가 하는 건 난관 수술인데 요즘 이제 보통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조절하는 피임이에요. 첫 번째로 그 젊은 여성들 한 20, 30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먹는 피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뭔가를 하는 거, 팔에 삽입하는 임플란올이라는 피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루프, 이제 구리 루프죠. 또 하나는 똑같은 자궁내 장치지만 호르몬을 이용하는 미레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똑같은 미레나랑 같은 기전인데 미레나보다 좀 더 호르몬 함량을 낮추고 그 미혼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궁내 장치를 받을 수 있는 제이디스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피임 방법으로 복부내 이제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피임의 경향을 보면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루프도 기계적인, 그러니까 구리 같은 이제 이물질을 처리해서 피임을 했는데 요즘은 그 미레나든 제이디스든 임프라논이든 사야나든 다 먹는 피임약까지도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이죠. 피임약은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는 배란이 억제되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해서 혹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착상에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자궁 경부가 배란이 되면 점액이 변해서 정자가 통과가 쉽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면 자궁 경부 점액 상태가 끈적끈적해져서 자궁 경부를 정자가 잘 통과 못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새 피임법들은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피임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잘만 이용하면 99% 이상이거든요. 피임률이. 생리양도 줄거나 생리통도 없어지거나 아직 일부에서는 생리도 아예 이제 양이 줄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무월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폐경이 돼서 무월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난소 기능은 잘 유지되고 몸 안의 호르몬은 잘 유지되는데 생리만 안 한다면 요새같이 활동량이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수영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단지 불편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부정출혈이나 생리가 양이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뭐 짧게는 뭐 보름 아니면 길게는 한두 달, 3개월씩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환자분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그걸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생제는 미리 쓰기 전에 부작용이 날지 말지 이제 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이런 자궁 내 장치나 이런 것들, 팔에 하는 것들은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가장 좋은 피임법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피임도 예전하고 달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면 수유도 물론 알아서 잘 수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유도 배우잖아요. 피임도 이렇게 피임 상담하고 배우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여성들 경우에 아까 말한 뭐 여드름도 있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고 생리 전에 예민해지고 생리통도 있고 이게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임약이 초이스예요. 상담하고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하는 게 초이스고 그렇지 않고 난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친구 때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꼭 처방 피임약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일단은 사 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이제 시도해봐도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꾸준한 연인 관계인데 피임이 길어지거나 할 때는 피임약 외에도 임프라논이나 팔에 하는 임프라논이나 제이디스 같은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디스는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쓰라고, 그러니까 분만 경험이나 뭐 자궁을 전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한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르몬 함량도 떨어뜨리고 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산부인과에 와서 시술은 받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한 5분 정도 더 긴데요. 유튜브 주소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니면 여러분들 자료 그냥 클릭만 해도 바로 유튜브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벌써 30분 정도가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피임을 할 수 있는지 피임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